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이 2020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일요일인데요.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시간은 항상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며 힘겨운 나날들이 계속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마스크를 쓰지 않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마스크가 없는 일상을 생각하기가 힘든 것 같아 아쉬운 것 같네요. 2020년의 마지막 일요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EC에서 리플사에 소송을 건 사건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떠들썩하지만 이에 반해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중 26,700달러까지 터치를 하며 순풍이 돌고 있는 상황 속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시가총액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겠죠. 꾸준한 상승 속 비자의 시가총액을 추월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이터에서는 BTC 시가총액 기준 비자를 추월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산 데이터 플랫폼 에셋대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최신 기준 4,618억 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신용카드 기업인 비자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비자의 시가총액의 경우는 4,599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해당 데이터 추산 글로벌 주요 기업 및 프로젝트 중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순위가 11위라고 하네요. 이렇게 전세계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다는 소식들이 나올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유튜브나 TV 프로그램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난 2017년 말 암호화폐 시장의 초강세장과 지금의 강세장을 비교하며 펀더멘탈 자체를 비교하게 될 뿐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인식의 재고가 강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 도박, 갬블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 미국의 불법 도청과 감청 실태를 폭로했던 유명인이 있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인물인데요. 미국 국가안보국이 수집한 비밀 자료를 폭로했던 인물로 프랑스로 망명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인물이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와는 거리가 먼 의외의 인물이 언급을 해서 더욱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인 디지털 통화 급부상은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얘기겠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불법 도청과 감청 실태를 폭로한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경우는 한 인터뷰에서 디지털 통화의 급부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한다. 반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는 기존 법정 통화와 비교해도 거의 이점이 없다 언급을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는 각국 정부는 이미 디지털 통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통화가 차세대 돈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또 BTC는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부족하고 거래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디지털 통화가 세상에 나오며 퍼져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안전자산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의외의 인물의 입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놀랍긴 하지만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비트코인 투자 러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된 자금 중 17%가 개인 투자자, 나머지 83%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라고 하는 만큼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포모 현상은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에서 미국의 전 재무장관과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 호평을 내놓았었는데 이에 따라 전세계 1위 자산 운용사 또한 비트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실제로 투자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정통한 인재를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정통한 인재를 모집 중이라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경우는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직무 경험으로는 블록체인 외에 암호화폐에 관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안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시나 합의 그리고 메커니즘 등에 대해 이해가 있는 인물이 요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록의 경우는 세계 2개국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1만 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 9월 기준 운용 자산액이 약 8,618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밑에 이제 내용은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니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랙록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을 JP모건, 모건스탠리, 피델리티 등등 유명한 투자은행들, 자산 운용사들보다 훨씬 더 자산 규모가 큰 운용사입니다. 그리고 만일 블랙록이 암호화폐 산업 분야에 뛰어든다면 이 또한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인데요. 이로써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그널들이 슬슬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블랙록의 경우는 현재 운용 중인 자산의 대부분이 ETF로 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얼마 전 미 SEC에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이 되었죠.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바뀔 것이라는 찌라시도 있지만 현재 선출된 위원장의 경우는 SEC의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우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더불어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했던 인물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 수년간 기다려왔지만 계속해서 좌절돼 있던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화력을 돋궈줄 만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 속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단연코 리플사의 소송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XRP의 가격이 급격하게 회복을 하더니 급격하게 떨어지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에 투자자들의 애간장은 절로 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리플사의 상황 속 리플사를 지지해주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리플사를 손절하려고 준비 중인 기업들도 있죠. 리플사의 대형 파트너인 머니그램의 경우는 조금은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그램은 리플에 대한 SEC 조치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결제회사 머니그램의 경우는 SEC가 리플사에 대해 취한 조치에 비추어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머니그램 팀은 성명에서 회사는 현재 리플과의 상업적 계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통보받거나 인지하지 못했으나 소송이 진전됨에 따라 잠재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손절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머니그램이 리플과 맺은 상업협정을 리플의 외환 및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 사용에 관한 것이죠. 그러나 머니그램은 다른 전통적인 외환거래 업체들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 언급을 하면서 리플이 외환거래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플랫폼 ODL은 필요치 않다 선을 그어버렸네요. 얼마 전 머니그램 측에서는 리플사의 솔루션은 고객들이 이제 제안한 국경 간 결제와 속도, 투명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해외 송금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준다 직접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사회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조금만 본인들에게 손해가 갈 것 같으면 여태까지 뭐가 있었든 칼같이 손절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리플사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게 되면 머니그램에게 리플사가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XRP의 거래를 중지하는 거래소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번에는 유명한 거래소에서 조금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스탬프는 1월 8일부터 미국 고객 한정 XRP 거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의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최근 XRP를 증권으로 분류함에 따라 2021년 1월 8일부터 모든 미국 고객의 XRP 거래와 입금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국가 고객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추후 증권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 다시 거래를 재개하겠다는 뉘앙스도 포함이 되어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현재 미 SEC 측의 리플사에 대한 소송이 지속됨에 따라 이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이번 리플사에 대한 소송이 끝나면 다음 타깃은 다른 쓰레기 알트코인들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감이 조금 센 것 같죠? 어떠한 내용이기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미 SEC의 XRP의 다음 타깃은 쓰레기 알트코인들이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출신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맥스 카이저의 경우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암호화폐 때리기는 리플 XRP로 시작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음 타깃은 스텔라, 에이다와 같은 쓰레기 알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었는데 SEC의 기소와 동시에 일부 거래소들은 XRP를 상장 폐지했다. XRP 악재는 대다수 알트코인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SEC의 이번 조치는 궁극적으로 BTC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방금 언급한 애널리스트 맥스 카이저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도 포함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은 모두 다 알트코인은 쓰레기다라고 보시는 비트코인만이 오로지 짱이다라고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에이다의 창업자 찰스 호스킨스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창업자 CEO의 경우는 현재 XRP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XRP가 증권으로 판명이 나게 되면 다른 코인들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러한 이슈로 가장 득을 보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죠. 앞으로 이 증권 이슈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게 될지 이 소송이 알트코인의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만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7.88% 상승한 2,920만원대, 한화 기준 3천만원이 코앞입니다. 굉장히 높은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더리움의 경우는 지금 1.42% 상승하며 한화 70만원이 눈앞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4위로 내려앉은 리플 XRP의 경우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50%의 하락을 보여주며 전날 대비도 5.81% 하락한 319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